네, 안녕하세요. 비수 수치로 재활하기 답하다 저자직강 아픈 이유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목 디스크 진단과 치료의 비밀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2019년도 세종도서 기술과학부문 선종도서로 선정된 비수술치료 재활하기 답하다를 가지고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직접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척추 및 디스크의 목 디스크 진단과 치료의 비밀 공식 부분입니다. 자, 목 디스크 진단과 치료의 비밀 공식에서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정상 추간판, 퇴행성 추간판, 팽륜, 늘어난 추간판, 탈출된 추간판으로 다시 얇아지고 추간판 변성이 오고 골격이 형성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정상 노화의 과정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책에 제가 써놓은 글자를 좀 읽어보시면 우선 MRI상에 디스크 탈출이 발견됐다고 해서 모두 현재 디스크 질환을 겪는 환우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제가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실제로 33개의 논문을 종합해서 3,110명의 증상이 없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MRI 검사를 해보았더니 2015년 리뷰 논문에 따르면 디스크 변성은 질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이러한 노화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멀쩡한 사람을 검사해도 이런 디스크들이 엄청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거의 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5에서 10% 정도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MRI상의 디스크 탈출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현재 목 통증 혹은 허리 통증의 원인이며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으로 진단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사와 환우들은 깊은 의심을 품어야 한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지금 MRI상에 보인 병변이 정말 내 목 혹은 허리의 통증의 원인인지를 의사와 더불어 진지하게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 그림처럼 정성 추간판이 추간판이 퇴행되고 팽륜되고 탈출해서 얇아진 추간판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디스크는 심각한 외상이 아닌 바에는 결코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팽륜이라 하는 것은 우리 호떡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판으로 딱 누르면 이렇게 밀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로 밀려 나온 터지지 않고 부푼 상태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더 누르면 호떡에 이게 검은 설탕가루가 밖으로 턱 터져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디스크 탈중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르기까지 디스크 탈중증 발생의 병리학적 과정은 거의 일생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며 실제로 정성 노화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면 환자분이 허리 아프다고 MRI 찍거나 허리 안 아프다고 MRI 찍어도 이미 디스크가 터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본인들은 물어보시면 저는 안 아픈데요, 그런 경험도 없는데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상 노화의 과정으로 무증상성으로 디스크 터진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의 원인은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디스크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이고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환우분들은 특히 허리가 아프면 내가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거 아닌가? 또 디스크가 있으면 나는 허리가 무조건 아픈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인과관계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타 병원에서 확실치 않은 추정 진단인 디스크 탈출증 혹은 척추협착증이라는 주원 글씨를 환우 마음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것을 진단했냐고 여쭤보면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봤대요. 근데 그 엑스레이 사진은요, 단언컨대 척추표의 모양과 만곡 등을 근거로 디스크 질환에 대한 그냥 추정과 의심만 정도만 가능한 검사법이지 그걸로 절대 확진이나 진단은 불가능합니다. 앞서 기술했듯이 저희가 MRI를 찍어도 이것이 지금 이 환자의 증상을 일으키는 실제 진단인지 질병인지를 확인하기가 저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이것이 진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혹은 디스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논리적 비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사선 사진은 추정하기엔 너무 부족하고 MRI를 하더라도 무조건 이건 진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방사선 검사를 통해 디스크가 그냥 예를 들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의심이 돼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조건 일례적으로 저희가 MRI를 촬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환우의 증상이 3주 이상, 왜냐하면 3주 이하의 요통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3주 이상 지속되었고 확실히 이것이 신경으로 인한 증상이라는
확신이 어려운 경우 혹은 확신이 드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신경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신경 근전도 검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의료보험을 통해서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환자의 경우 70% 그리고 급여 환자의 경우에는 거의 99% 지원이 되기 때문에 MRI 처형 비용의 4분의 1 이하 아니면 거의 비용이 소모되지 않고 검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정확한 신경 검사입니다. 둘째, MRI는 목 부위의 신경에 대해서 한정된 영상 검사, 즉 MRI는 목만 찍죠. 그래서 목 디스크만을 검사하는 검사를 한다면 신경 근전도 검사는 목부터 손끝 전체의 척수부터 이 손끝까지 신경 상태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신경 기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근전도 검사는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직접 검사함으로써 MRI 영상을 보고도 심지어 저희가 확진 못하는 부분까지도 찾고 진단할 수 있는 간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른쪽 쪽으로 근전도 검사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는 검사가 있고요.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지배하고 있는 근육에 바늘을 꽂아서 저희가 근육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침전도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 전도 검사와 침전도 검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근전도 검사라고 하고요. 이 근전도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더 정확하게 다음 챕터에 한번 자세하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이나 허리 디스크스를 승리하기 위한 공격과 수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수비하는 장면입니다. 한 명의 공격수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게 4명이 막아버리면 몇 시간 이상 빠져나가기 힘들죠. 그래서 목 디스크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축구 경기에 빗대어서 좀 설명하면,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골이 필요하죠. 이런 선제골을 얻기 위해서 공격은 이제 전반전에 혹은 초반부에 시작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신경 차단술입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디스크나 팽윤된 디스크가 누르고 있는 신경 부위를 염증을 줄여주고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은 신경 차단술이나 시술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골을 한두 골 넣고 예를 들면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이 되면 이 승리를 바로 경기 끝까지 마무리 짓는 것은 후반전의 강력한 수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는 바로 경추 심부 근육 운동과 인대 강화 주사이죠. 제가 앞선 챕터에서 설명드렸듯이 코어 근육 운동과 인대 주사를 통하여서 저희가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 그것이 수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선제골의 달콤함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조바심을 버리고 수비에 해당하는 척추 재활 운동, 코어 근육 운동이죠. 척추 인대 강화 주사, 프롤로 주사, 포도당을 이용한 주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경추의 안전성,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추의 안전성과 정상 만곡을 회복하는 긴 후반전을 묵묵히 버텨내는 환우들에게는 디스크 탈출증 완치라는 승리의 포상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저희가 앞에 드린 말씀이 있죠. 엑스레이는 디스크 탈출증을 진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검사법이다. 그리고 MRI는 매번 찍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중간적인 단계로 목과 손끝 전체의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근전도 검사를 해보는 것이 비용 대비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검사이다. 예.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신경차단술이라는 공격과 반대로 수비에 해당하는 코어 근육 운동, 그리고 인대 강화 치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디스크 탈출증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목 디스크 진단과 치료의 비밀 공식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냉정한 진단과 묵묵한 치료만이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강력한 상대에 맞서서 전후반을 버텨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는 공공연한 승리의 비밀의 공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챕터를 설명드렸고요. 다음 읽어드릴 챕터 속에는 디스크가 있는데 근전도 검사는 왜? 네, 라는 제목입니다. 즉, 근전도 검사를 왜 해야 되지? 나 MRI 찍었는데 근전도를 왜 또 해야 되지? 혹은 근전도 검사가 뭐야?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지킴이, 비수술 치료, 재활하기 답하다, 인터파크 교보문고 등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재 중인 탑팀 의학 만화 손상병법 유튜브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